셀 동행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디아트러스트 미국 전역 오프라인 유통업체 셀트리55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디아트러스트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공개되었네요. 셀트리온 USA 2022년 3월 16일 버전. 그래서 이 업체인데요. 360 헬스솔루션, 그리고 STSC, 클리니컬, 엘러셀, 유베이스 라이프 앤 바이오 헬스. 기존에 대비해서, 기존은 박스 포장도 길고 큰 박스에서 컴팩트한 박스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요 박스에서 요 박스로 변경된 것 같은데요. 디아트러스의 폭발적인 미국 매출을 기대하며 상큼한 월요일 소소한 소식으로 밝게 시작해봅니다. 셀트리55님. 자, 사실 이제 엔데믹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가진단 키트가 수출 통제가 좀 되고 있죠. 요게 대한민국 확진자 숫자가 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다시 디아트러스트가 수출 소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같이 한번 유플라이마,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항암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연관이 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보면서 같이 한번 언급드릴게요. 팬데믹에서 엔데믹, 결국 무역거래를 풀고 통제를 풀어내는 게 우리 셀트리온에게도 굉장히 숫자에 실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호주 승인 획득. 지난 3월 25일 유플라이마가 호주 식품의약품 안정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네요. 승인된 제형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40ml, 0.4ml 프리피드 실린지 미디어 세이프티 가드, 40ml, 0.4ml 프리피드 실린지 인 오토 인젝터. 프리필드 펜주와 80ml, 0.8ml 용량은 포함되지 않았네요. 적응증은 오리지널 대부분의 적응증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쭉 하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지금 보면 대부분의 바이오 시밀러가 저농도 버전인 것 같아요. 이 내용에 근거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아래 호주에서 승인을 획득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 리스트입니다. 고농도로는 최초 승인이네요. 그래서 휴미라 원래 오리지널, 여기 보면 암젠, 그리고 뭐 삼바, 산도스, 삼성바이오피스 이런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고농도로는 우리 셀트리온의 제품이 커스트 무버이다. 호주에서도. 자, 근데 유플라이마가 성장 속도가 2022년도에 나와야 되겠죠. 이미 제품 경쟁력은 더 이상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있는데 저농도 가격 구분해서 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저농도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이 고농도 제품을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한 같은 고농도에 있는데 저농도의 가격에 출시를 하게 되면 이 고농도 제품 또한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쵸? 제품 경쟁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직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죠. 왜? 생산, 연구, 개발,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원가 경쟁력, 셀트리온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다른 타사 회사들이 우리 그룹의 모토입니다.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도 진단키트를 언급드렸죠. 진단키트가 1분기에 분명히 폭발적인 실적을 올릴 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십만 명,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환자가 폭증했었죠.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아직도 나오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졌는데 요게 완화가 돼야 다시 디아트러스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병원의 이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얘네가 좀 풀려야, 그리고 엔데믹으로 가고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그리고 램시마, 얘네들은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기우성 대표가 말을 했지만 항암제를 투여 안 하면 죽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팬데믹이라도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왜냐면 처방전이 필요하니까 항암제는 직접 투여 받으니까요.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참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실적에 영향을 받겠죠. 처방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엔데믹이 가고 이제 병원의 시스템이 좀 풀리면 사실 통증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램시마가 사실 조금 더 성장하는데 엔데믹으로 가는 게 무역 규제를 풀고 병원의 시스템이 좀 풀리는 게 조금 더 우리 셀트리온의 실적에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품 경쟁력은 의미가 없다. 이왕 얘기 나온 거면 램시마 SC도 언급을 드리면은요. 원래 원 제품인 존슨앤존슨도 이 SC제형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이 SC제형의 원천 기술은 전 세계의 할로자임, 미국의 할로자임이죠. 얘네가 사실 다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알테오젠, 얘네 특허를 피해서 알테오젠이 개발을 했어요. 히알루론산. 자,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있는 거예요. 원천 기술. 이걸 가지고 유플라이마 계속해서 확장해서 만들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악템라까지. 그래서 SC제형을 세계 최초로 레미케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5건죽 3곳, R&D 비율 확대, 셀트리온 4천억 돌파. 한미 유한 각각 646억, 413억 감소했고요. 이 표에 저는 셀트리온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셀트리온이 얼마나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 표예요. 먼저 이걸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은 지난해 R&D 투자 비용이 4천억을 돌파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 보면 2021년 4,300억이에요. 유한양액이 1,780억, 대웅제약이 1,758억, 녹십자가 1,723억, 종근당이 1,634억, 밑에 보면 995억, 삼성바이오로직스 919억, 동아ST 853억. 여기는 공이 하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밑에 보면 계속해서 3천당 제약이 많았다고는 하는데 1위를 기억하는데 보면 466억이에요. 셀트리온과는 정말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 비율은 의미가 없다. 압도적으로 절대치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밑에를 보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압도적이다. 얘네보다 언젠가는 3배. 이 다 합해도 과연 셀트리온 비중이 국내 제약 바이오 R&D 전체 비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가 중요하다. 왜? 바이오 시밀러 하나 개발하는데 알고 계시죠? 이게 1년치이기 때문에 하나 완전히 개발하는데 램시마 3천억, 허주마 4천억, 바이오 시밀러 비용이 4천억,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이게 매년 하나씩 출시를 해요. 여기에 베터와 신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쵸? 우리는 단 한 번도 바이오 시밀러에 실패한 적, 신약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R&D, 제품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공을 해 나가고 있죠. 이게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이다. 그래서 이 미래가 숫자로 바뀌는 그 순간 각자의 목표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오늘 0.91 상승하고 있고요. 시간은 오후 2시 57분입니다. 헬스케어가 보합권, 제약이 1.5% 하락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좀 언급을 드리면은요.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이 정고점 38만 8천원이에요. 근데 우리 셀트리온이 지난번 작년 2021년 1조 9천억, 2조가 조금 안 됐죠? 2조라고 하고 우리 셀트리온의 현재 손익계산서에 실제 1년 벌어들이는 파이가 셀트리온도 거의 비슷하죠. 조금 떨어지죠, 얘보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2조라고 하고 과연 언제까지 셀트리온이 매출액 몇 조까지 동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셀트리온 매출액이 5조, 10조를 반드시 넘어가서 15조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5조, 10조 이 부분까지 동행한다. 셀트리온의 숫자를 이렇게 찍어낼 때까지 동행하시면 돼요. 목표를. 근데 그 안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고점 돌파를 반드시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합니다. 이제 회계 이슈가 끝났어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너무나 현저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날 블록딜로 인해서 밀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였죠. 대차 잔고가 1000만 주가 넘어갔는데 다시 300만, 공매도 누적 잔고가 많았을 땐 1000만 주가 넘어갔었죠. 근데 이제 300만 주대로 다시 돌아왔죠. 360만 주, 70만 주대인가요? 확인해야 되겠지만 300만 주대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는 3000만 주가 넘어갔어요. 이제 다시 1000만 주 더 떨어질 거라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기점이 합병을 기준점으로 해서 저는 많은 모멘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병에 찬성을 하고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부분만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가치가 성장하려면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주가는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성장이 없었는데 주가가 먼저 튀면 반드시 주가는 다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기업 가치가 성장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다?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본질 가치를 읽었다고 한다면 숫자 찍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투자의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밭길 셀삼 필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고난과 역경의 주식. 항상 호재는 악재로, 악재는 더 큰 악재로 몇 년을부터 기생하는 공매도.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내 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외로운 주식. 한 가지 고난을 넘으면 또다시 커다란 산을 만나고 참 험난한 세월에 힘들고 힘든 주식입니다. 이제 좀 가려니 했던 모두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블록딜. 참 나쁘고 또 악질적인 세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질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서 주가를 누르는 진짜 악질적인 놈들입니다. 어느새 셀트리온 주주들은 내성이 생기고 인내력이 다른 종목의 투자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은 그동안 100번도 넘게 도끼질을 당했습니다. 그래봤자 찍어대던 놈이 지치는 형국이죠. 자,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주가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서 갈 겁니다. 더 덤빌 놈들이 있으면 덤비라고 하죠. 기다린 세월만큼, 고난의 세월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꼭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셀트 삼형제가 되길 간절히, 아니 확실하게 바라봅니다. 화이팅! 주주님들 힘내세요. 현재 공매도 잔고 현황입니다. 393만 주예요. 이 잔고 수량, 이게 합병, 그리고 실적, 이 실적의 엔데믹, 풍토병, 요게 우리 셀트리온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단키트와 자가면역 질환, 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요. 이 합병이 이 쇼커버, 이 물량에 대한 쇼커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한번 속도가 붙으면 9개월 기준입니다. 8개월에서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붙으면 결국은 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고점 돌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를 보고 갈게요. 3월 25일 기준으로 985만 9,348주 남았습니다. 3월 25일 기준 10만 주 가까이 줄었고요. 3월 24일은 4만 2천 주. 그래서 최근에 보면 1000만 주가 넘었다가 다시 985만 9천 주로 줄었고요. 970만 주, 980만 주, 990만 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근방에 1000만 주 기준점으로 3월 25일 기준 985만 정도 와 있다. 이게 많았을 때는 3000만 주가 넘었었습니다.